내 경계지역, 도시지역, 농사지역, 밭, 농작물 지역 이런 지역들을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 지역을 실제 가보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또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줌인해서 이 지역이 지금 도로이구나, 또 건물이구나, 여긴 농경지인데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는지 이렇게 줌인해서 각자가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수집한 정보에 지금 이 스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광 스펙트럼의 경향을 살펴볼 때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대상이 어떤 스펙트럼을 갖는지 비교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간편하게 우리가 뭐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네, 산불 난 지역과 산불이 안 난 지역을 어떤 분광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비교해 보고자 함이고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면 1번부터 총 20개의 핀을 이렇게 우리가 지점마다 설정을 했고요. 이런 핀을 지점할 때 대충 막 아무 지점만 하는 것보다 줌인 줌아웃 하면서 해당 지점이 정확하게 산림인지 살펴보면서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스펙트럼에서 여러분들이 그 스펙트럼의 라인의 스타일이라든지 심볼이라든지 또는 그 심볼 사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 개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10개 이상의 이런 객체, 즉 하천, 농경지, 도시지역, 도로 이렇게 핀을 이렇게 설정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훨씬 용이하겠죠. 자, 그렇게 분석하기 용이하도록 라인의 스타일을 바꿔준다든지 심볼을 바꿔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은 오른쪽에 있는 툴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꿔준 결과물들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산불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비교해 볼까요? 산불난 지점들의 포인트를 우리가 10개의 핀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즉 산불의 피해가 있지 않은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10개의 핀을 꽂아서 그 지점에 각각의 밴드가 가지고 있는 분광 신호값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차이는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 RGB에 해당되는 밴드 영역, Near IR, 근적외선에 해당되는 영역, Short Wave Infrared에 해당되는 영역 등등의 파장대에 따라서 산불이 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점에 이러한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에 있어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이 지점은 많이 이렇게 그 데이터 값들이 경계가 구분이 뚜렷하지 않죠. 대신에 이 밴드는 경계가 뚜렷하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밴드 영역은 산불이 난 지점과 산불이 나지 않은 지점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느 파장대 영역인가요? 네,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대가 되겠습니다. NIR 밴드라고 하죠. 자, 이렇게 NIR 밴드와 레드 영역의 밴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식생지수라는 걸 만들 수 있고요. 이 단순한 스펙트럼 뷰를 통해서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산불이 일어난 지점들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 즉 분광 반사도의 각 밴드별 특성을 비교해서 그 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식생지역이라고 하는 지점들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볼 때 약간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지점은 침엽수,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침엽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지점들은 화렵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화렵수는 봄이 되면 또 한참 여름이 되면 침엽수보다 훨씬 적외선에서의 반사도가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러한 분광 반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 지점들이 경우에 따라서 침엽수인지 화렵수인지 또 이 지점이 농경지와 같은 경우는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추수를 마친 지역인지 여름에 물을 넣고 모내기를 하는 시점이면 어느 지점까지 지금 물이 들어가서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이러한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순한 데이터를 열고 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이미지를 RGB 합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산불난 지역의 경향들과 그 지점들의 픽셀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픽셀들만 우리가 골라내서 산불의 피해 등급을 만든다든지 또는 피해 지역만 정확한 벡터라이징을 통해서 피해 지역의 면적을 산출한다든지 피해 지역 내의 침엽수와 화렵수의 분포 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신갈나무인지 자작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 등등 그 임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분석 기법을 배울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이고 우리가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ESA라고 하는 유럽연합의 항공 우주 데이터들을 이렇게 손쉽게 각자의 PC에서 다운받고 또 그 프로그램을 각자의 PC에서 처리함으로써 하나의 전문가 영역에 여러분들이 입문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전문가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러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러한 산불 지역과 그렇지 않은 다양한 객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도 할 수 있고요. 분류에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감독 분류, 무감독 분류. 또 각각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픽셀들만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AI라고 그랬죠? 자,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전체 데이터 중에 산불은 이러한 분광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분광 패턴을 가진 픽셀들만 대상 영역에서 뽑아내라 라고 AI를 통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